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왜 자꾸 내 기쁜 소식을 듣고도 표정이 굳어질까?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왜 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왜 마음이 쪼그라들고 괜히 미안해지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좋은 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로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을 숨길 수 있어도 에너지는 숨기지 못한다고 하죠. 진심은 눈빛에서, 표정에서, 말투의 끝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겉으로는 야, 잘됐다 하면서도 이어지는 말은 꼭 이렇습니다. 근데 너 이제 바쁘겠다. 너무 힘들진 않겠어? 그 회사는 일센 걸로 유명하잖아. 축하하는 척하면서 기쁨에 물을 끼얹는 말들. 말 자체는 배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무시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 사람이 날 질투하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원래 그런 말투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불편한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말수가 줄어들고 좋은 소식도 숨기게 되고 뭔가 위축되는 그 감정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기뻐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잘 됐을 때 자신보다 더 기뻐해 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고 조언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 진짜 잘 됐다. 너무 고생했잖아. 축하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질투도 비교도 없습니다. 순수한 응원이 담겨 있죠. 반대로 시기와 질투는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축하라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말도 예쁘고 겉으론 나를 위하는 척하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잘 되는 게 마냥 반갑지 않은 불편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결국 여러분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축소하게 만들고 자신감에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만 조심하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감정을 주는 사람이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인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 가족, 오랜 지인, 심지어 동료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무시하고 더 오래 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인연은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될수록 시무룩해지는 사람은 내 기쁨을 나눌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쁨은 죄가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룬 일은 당신의 노력이고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그걸 작게 만들어버리는 관계에선 감정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리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붙었고 오랜만에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 노력했으며 이제야 조금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분명 웃으며 축하해 라고 말했지만 그 뒤를 잇는 말들이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근데 그 회사 일 엄청 빡세다던데 너 괜찮겠어? 요즘 이직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 같은 말들. 표정은 웃고 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축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조심하라는 듯한 기쁨의 속도를 늦추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당신에게 친근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오랜 친구, 친한 동료,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론 늘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성취 앞에서 위축되고 질투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축하라는 포장을 씌웁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건 에너지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말끝에 온기가 남고 그 말 이후에 당신의 가슴은 더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찜찜함을 남깁니다. 기쁨을 꺾는 미묘한 말투,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명목 하에 덧붙는 불편한 우려들.
그런 말은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기쁨을 스스로 줄이게 만듭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성공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잘 되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도 본능처럼 기쁨의 기운을 꺾으려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축하 속에 불안을 섞습니다. 잘 됐다는 말 뒤에 근데 너도 이제 힘들어질 텐데를 붙이고 진짜 대단해라면서도 그래도 너무 앞서가지는 말하며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괜히 불편하고 괜히 기쁨을 줄이고 싶어지고 괜히 그 사람에겐 다음 좋은 소식은 말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예민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감정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시기받는다는 건 당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진짜 축하는 그거 진짜 잘 됐다. 대박이야. 너 정말 고생했잖아. 같은 말에서 끝납니다. 그 뒤에 하지만이 붙지 않습니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라는 말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진심은 말보다도 침묵 속의 눈빛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말은 억지스럽고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난 후 당신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다면 그건 결코 축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쁜 순간마다 조심스러운 말만 한다면 그건 우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조용한 질투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결국 당신의 빛을 가립니다. 그런 말과 표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기쁨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그건 누릴 자격이 있는 당신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나 가족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런 말을 건넨 적이요.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괜히 깊게 얽히지 마. 너답지 않게 요즘 들떠 보여. 겉으로는 걱정인 척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차단하고 제한하려는 말들입니다.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가 입는 가장 흔한 옷입니다. 바로 걱정이라는 옷이죠. 이 말들은 듣는 순간 따뜻함보다는 이상한 무게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부터 우리는 괜히 내가 틀린 건가? 내가 너무 나댄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맺는 걸 축복해주고 내가 활짝 웃는 걸 함께 기뻐합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불안을 심는 말은 결국 여러분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막기 위한 얄팍한 울타리에 불과해요. 이런 말은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 위장됩니다. 나는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해. 한때는 위로처럼 들렸던 이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거였다는 걸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보통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연처럼 부정적인 사례를 들먹입니다. 내 친구도 그런 모임 갔다가 상처받았어. 그 사람들 좀 가벼워 보여. 직접적으로 누구를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대신 여러분의 선택에 슬쩍 물을 끼얹는 거죠. 둘째,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불편해하고 슬며시 죄책감을 심습니다. 요즘 나랑은 잘 연락 안 하더라? 너 요즘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우리는 괜히 미안해지고 점점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말들이 모두 다정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다정한 말투, 익숙한 존재, 오래된 인연. 그래서 더더욱 그 말이 상처로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새롭게 맺은 인연이 정말 나를 웃게 하고 내 안의 생기를 되살려주는 관계라면 그걸 지켜주는 쪽에 마음을 주세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라는 말로 내 선택을 흔들고 내 관계를 제한하려는 사람과는 차라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더 건강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용히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말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말보다 말 뒤에 감정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맺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커지는지 아니면 작아지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기쁨의 제동을 거는 말이 들리면 그건 여러분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상대의 불안과 질투가 만들어낸 조용한 감정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내 세계를 넓히려 할 때 그걸 막으려는 말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소유욕이자 통제입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말들의 진짜 의도를 꿰뚫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선을 스스로 지키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땐 조용하던 사람이 내가 무너졌을 때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위로의 손길을 내밀며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무리였잖아 라는 말을 툭 던집니다. 얼핏 들으면 걱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깊은 곳엔 기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죠. 바로 내 실패를 통해 우월감을 회복하려는 얄팍한 만족감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반짝일 땐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조명이 꺼지고 무대가 끝난 그 순간 갑자기 등장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얼굴로 말하죠.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그건 좀 무리였다고. 지금이라도 경험했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그 위로는 진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감정, 그리고 당신의 약해진 틈을 통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그 말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평소에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나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쉽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유독 그 사람이 내 성공에 무덤덤하고 실패에만 반응한다면 분명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의 말에 주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말이 내 안에 쌓인 죄책감이나 후회를 더욱 키운다는 점입니다. 이미 좌절감에 빠져 있는 순간 내가 그래서 걱정했잖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같은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내 선택 전체를 부정하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이들은 무의식 중에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 결과 나는 나를 더 작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마저 잃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땐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자 매일 전화하고 조언을 하고 밥을 사주고 그게 이상했어요. 마치 내가 실패해야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관계는 위로를 가장한 통제, 그리고 조언을 빙자한 지배입니다. 우리는 실패 앞에서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실패했을 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장 가까운 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말보다 존재로 함께해주는 사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내가 다시 웃기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성공할 때 멀어지고 실패할 때 가까워지는 사람. 그들은 나의 기쁨에 무관심하지만 나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다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조건과 감정의 유리 위에 놓인 관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 앞에서 누가 곁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로 내 마음을 건드렸는가입니다. 지금 당신이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 속에 따뜻한 온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묘한 안도감과 우월감이 배어 있었는지, 그 기억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진짜 위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힘을 갖도록 말이 아닌 믿음으로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상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고
말 한마디에 기뻤던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감정을 무시하고 더 웃으며 더 참으려 하죠. 왜냐면 갈등이 싫고 혹시 내가 민감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직면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실천법,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적용하기 쉬운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했을 때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위축된다면 그건 내 감정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죠. 아마 기분 탓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느낀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불편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친절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관계를 재정비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참고 더 오래 버팁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된 인연이니까. 그런데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계속 상처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로 증명됩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내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내 슬픔에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요즘은 나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잠시 조용히 지내고 있어. 이렇게 부드럽고 단호하게 나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안의 목소리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마주하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검열하게 돼요. 괜히 자랑 같아 보일까 봐 기쁜 일도 말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도 혹시 이걸 싫어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번 조심하는 사이 나는 점점 작아져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나의 성취를 당당하게 말하고 나의 선택을 설명 없이 지켜내는 힘. 그게 결국 나를 나답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나의 확신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기 받을 수 있어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 안의 작은 불편함 하나까지도 소중히 들여다보며 나를 온전히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성장하며 관계 안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특히 시기와 질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와 우리의 기쁨을 깎아내고 선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의 덫에서 벗어난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52살의 박선희 씨 역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선희 씨는 아이들이 성장한 뒤 오랜 꿈이었던 공방 창업에 도전하였습니다. 손재주를 살려 직접 만든 작품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였으나 단 한 사람,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만은 언제나 한 발 물러선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되긴 했는데 너무 빨리 벌면 오지 않을까? 내가 그런 일도 하네? 손재주 하나로 얼마나 가겠어? 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고 선희 씨는 점점 말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고객을 통해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애들 크면 공방도 곧 접을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순간 선희 씨는 왜 그 친구 앞에서 항상 기쁜 소식을 숨기고 조심스러워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친구는 항상 내 기분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불편해할까봐, 괜히 거리감 느낄까 봐 항상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조용히 제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정리한 후 공방 한 켠에 문구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내가 빛날 때 불편해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지금도 그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니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소중한 인연은 아니며 가까웠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 함께해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마음껏 말할 수 없는 관계, 늘 내 감정을 검열하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나를 줄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적당한 거리를 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지켰습니다. 질투는 조용히 파고들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을 때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지는 기운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과 대화한 뒤 괜히 기운이 빠지고 말수가 줄어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드러나는 법입니다. 질투나 시기를 품은 사람은 겉으로는 늘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너 잘 되길 바란다. 같은 말도 자주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은 내 기쁨에 같이 웃고 내 슬픔에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반면 질투하는 사람은 내 기쁨을 작게 만들고 내 슬픔에는 자신이 더 성숙한 척 조언을 늘어놓습니다. 겉으론 응원하면서도 내 감정을 찌그러뜨리고 내 자신감을 갉아먹는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압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야기할 때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결정할 때도 괜히 허락을 구하는 기분이 든다면 이미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관계를 인연이라 착각하며 참으려고 해요. 오래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혹은 나에게 잘해준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인연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내 감정을 검열하게 만들고 자꾸 내 선택에 제동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그 눈치가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어지면 결국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하루가 좌우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제는 감정의 방향을 기준으로 관계를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말은 그럴듯해도 그 말이 남긴 여운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내 기쁨이 작아지고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죠. 말보다 먼저 오는 기운,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인연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를 진짜 응원해주는 따뜻한 인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세요. 내 기운을 살리고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연을 만날 준비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정해보세요. 진짜 좋은 인연은 당신이 스스로를 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빛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이 더 환하게 퍼지도록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앞에서는 기쁨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될수록 거리감을 느끼게 하거나 내 기쁜 순간을 묘하게 가라앉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생각보다 더 깊은 감정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건 유지할 이유가 없는 인연입니다. 나를 줄이면서까지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내 가능성까지 함께 줄어들게 만듭니다. 인연은 오래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의 선택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무게에 눌려 자신의 감정을 감추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무게를 덜고 나를 더 자유롭게 확장시켜 줄 인연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읽다였습니다.